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안타까운 부분도 분명 있었던 것 같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경제 문제에서 또 이명박 대통령이 잘 하신 것 중에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외교적 분야의 어떤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원전 수주도 그랬고, 뭐 G20 정상회담도 그렇고, 또 원전 수주 같은 경우는 이제 40조 원을 이제 수주에 성공했는데 그 규모가 이제 86조 원이라고 하는 복지 예산으로 보면 반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또 외교적 분야에서 경제적인 성공을 좀 돌릴 만한 성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또 네.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보라님 외교 분야 성과 말씀하셨는데요. 기사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과대 광고였다는 거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UAE 원전 수출 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원 외교 한다고 그래서 다니면서 이상하게 다이아몬드 광고해갖고 공직자들이 투기나 하고 이런 사건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원개발 중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석유 이제 확보했다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받았다. 그런 내용이고요. 실제로 손대는 것마다 비용만 들었지 제대로 이루어진 자원 외교는 거의 없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요. 예. 그건 제가 좀 이따. 그 다음에 물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죠. 이웃집에서 난 불이 우리나라에 심각하게 안 옮겨붙은 거 관리 잘 하셨습니다. 관리 잘 하셨는데 다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성과도 있고 또 문제점도 있고 오류도 있고 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과 이 관계 당국자들이 진솔하게 좀 국민한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계속 나오는 게 자화자찬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대통령의 말씀 중에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내가 대통령 하는 동안 2번 경제위기가 와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이요.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과의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자칭 청년 보수라고 일컬었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비례대표 공천까지 받아서 자유당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는 신보라 씨와 그가 속해 있었던 청년 보수라는 그런 이름을 걸고 있는 그 단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신보라 의원들은 이제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대학생 신분으로 나왔던 토론쇼에서 그 100분 토론 아니었나? 100분 토론이 누구한테 엄청 까였었는데. 네, 손석희. 예, 제가 진행했었던 100분 토론인데요. 예, 하여튼 100분 토론에 나왔었죠. MB 정부 8년간 긍정적 평가 뭐 이런 식으로 맞아. 해서. 네, 그거.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사진이 많이 돌고 있었죠. 네. 답을 제대로 못했었죠, 거의. 네. 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그 사건 통해가지고 침몰할 줄 알았던 사람이 계속 뒤에서 뭘 계속 이제 지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크고 커서 또 아니, 상식적인 머리가 있으면 걔가 썼던 표현 있지. 머리가 좀 있으면 어떻게 MB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그 머리가 없는 거지. 좋대잖아요, 4대강. 4대강이 좋대? 네, 그럼 4대강 옆에 살면 되겠네. 아니면 4대강에서 흐르는 물을 식수로 공급해드리고 생활용수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구만. 그때부터 뭐 머리 많이 쓰신 거죠. 그 새누리당이 어떻게 한 자리 해보려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죠. 네. 그 네. 노력 끝에 그래서 신보라의 출신 단체가 올해도 공기업 지원을 받아서 네, 민주주의 그렇죠.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 단체 이름이 이제 청년이 여는 미래라는 단체인데 네. 아, 이름도 참 그쪽 색깔이 묻어나죠? 네. 그러니까 막 청년, 막 청춘 이런 단어 쓰면 막 다 좋아 보일 거라고 생각하나 봐. 네. 근데 그 청년이 여는 미래가 2010년 천안함 침몰 때 네. 좌파 단체를 중심으로 대학가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거에 위기의식을 느낀 청년들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내세웠어요. 걔네도 그럼 테스크포스야? 그니까요. 역시 좌파가 대학교 사이에서 뭐 유언비어를 했어?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모인 건데 네. 이때 이게 신보라 의원이 대표를 맡아서 하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뭐 관제 데모 이런 걸로 통해서 뭐 돈을 많이 지원을 받았다는 네네. 네,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26일 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년이 여는 미래. 네, 바로 네. 이 그 청년이 여는 미래가 그 지금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탈북자 중에 이제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정 중에서 이제 청년층들이 생기고 이제 유입이 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분들에 대해서 민주주의 교육을 한대요. 어떤 민주주의? 그러니까 걔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다르니까. 그 교과서로 하겠네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심각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탈북민들을 어용으로 이용했었던 정황이 많이 드러났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 막 관제 데모에 막 동원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다문화 가정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유권자층으로 성장을 할 거란 당연하죠.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을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자유당 그쪽 보수 수구들이 잘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정말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꼼꼼하게 지금 그런 식으로 밭을 다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밭을 딱 다져놨는데 뭐 김무성 같은 데가 들어가가지고 에이 외국인 노동자들 90%만 줘도 돼 이러면서 에이, 그러니까 이 새끼들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 서로 말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한 머리로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머리가 여러 개인가 네, 봐. 그니까. 어. 저희가 저번에 그리고 다뤘었던 한대포 있잖아요. 네, 한대포. 네네. 네. 거기랑도 이 사람의 좀 비슷한 점이 있는데 한대포 회장 박성은 한대포 회장이 그 우표 만들어가지고 네, 박정희 네. 우표, 박정희 네, 우표. 우표 기념 만든다고 우표. 그랬었잖아요. 예, 다카키 우표. 네, 그게 뭐 청년들의 뭐 그 여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청년의 미래도 사실 그런 청년의 여론을 대변한다는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네. 그 대표가 작년 3월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이제 국회의원을 딱 들어가는 그런 패턴이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한대포에서도 아마 똑같이 보여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주옥순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케이스잖아요. 국민의 그 의견을 대변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네.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비례대표처럼 그 어떤 내부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네네. 네, 그런 패턴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지금 신보라에 대한 이제 포문이 열렸을 때 이 네. 사람에 대한 그 명확한 케이스를 만들어놔야지 사실 한대포 같은 그런 똑같은 케이스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겠죠. 네. 청년들의 목소리를 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목소리 낸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내 목소리를 가져가가지고 제 주변에 한 명도 없는데. 그 우리가 또 이런 일들이랑 좀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일들이 뭐냐면 이제 울산과학대 청소 노동자들 투쟁 있잖아요. 거기서 총학생회가 그 노동자분들에게 보낸 서한이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뭐 천막농성을 중단해달라. 그리고 뭐 상응하는 학생회요?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학생회? 식으로 학생회가 총학생회가 이런 새끼들이 그런 새끼들이에요. 표현이 좀 그런가? 이런 새끼들이 그런 새끼들이라고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울산과학대 이놈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특정 권력, 그렇죠? 학교 권력에 무릎을 꿇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들이 지켜줘야지. 근데 진짜 약간 그게 있는 게 그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정치 세력이든 아무튼 뭐 경제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이건 청년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되게 많은 의미로 네, 굉장히 맞아요. 많이 소비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년 타이틀이랑 그 존재들을 이렇게 딱 소비를 하는 거죠. 봐라, 청년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미래 그 사회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데 약간 네. 이런 식으로 나오려고. 특히 그 안철수가 굉장히 그런 얘기 많이 네. 했죠. 청년의 미래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서도 약간 이중적으로 보이는 태도는 그거예요. 그렇게 청년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있으면서도 신보라는 그 인터뷰 기사 중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청년 배당은 돈으로 환심을 사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깔린 그 논조가 뭐냐면은 네. 그러면서 그렇게 또 부연 설명을 하기를 근로 의욕이 없는 니트족에게 주는 돈 50만 원이 무슨 뭐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청년층을 비하했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그러니까 계속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긴 한데 복지를 되게 시혜로 보는 관점인 거죠. 무슨 왕조국가의 구휼미도 아니고 이게.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건데 뭐 청년들을 거의 무슨 뭐 제 2등 국민으로 보는 건가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 청년을 위해서 고용 상습을 근절하겠다 이런 거를 엄청 외치고 다녔다고 해요. 기업 경쟁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 창출 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뭐 청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피켓 들고 사진 엄청 찍으셨던데. 네, 맞아요. 예전에. 네, 그래놓고 이제 뭐 청년의 미래 일단 단체 해가지고 뭐 비례대표 하고. 그렇죠. 이제 신보라는 거기서 그 단체장을 맡으면서 결국에는 네, 그 발판을 삼고 비례대표까지 진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 본인한테는 영달의 수단?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등용문? 등용문.
근데 이거를 살짝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신보라가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약간 신보라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청년들이 부당 대우를 받은 거예요. 딜러리 쓴 네. 거야, 딜러리. 네. 정말. 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뭐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거. 근데 이제 직접적인 지시가 들어갔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그런 거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이 이제 공개를 한 상황인데 네. 국방부가 2012년에 정보보호 전문 인력 추가 양성을 위한 관련 기관 협조 회의 계획이라는 그 문서를 만들었는데 국방부요. 네. 네. 그때 당시 김관진이 국방장관일 때 네. 당시니까 그때 이제 이런 지시를 이제 내렸다는 건데 거기를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 이제 2012년이 이제 총선 직전일 때라서 네네. 그때 마침 또 고려대에 사이버 국방학과라는 그런 과가 새로 설립이 됐었는데 별 희한한 과가. 예. 그 과에서 이제 졸업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이제 신생된 학과인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사이버사의 요원으로 활동하도록 보장해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려대. 네. 해마다 30년씩 계속 그런 사람들을 특채식으로. 전문 장교죠. 전문 인력으로 장교로 이제 활동을 하게 하고 사이버사에서 들킨 바에 의하면은 그 사이버사가 여론 조작에 많이 이용이 됐고 민간인 해킹에까지 이제 관여를 했다는 거가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대학교에 그런 과들 생기잖아요. 뭐 국방학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좀 섬뜩해요. 제가 사실 그쪽에 있어서 그런 걸 계속 보는데 네.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해커가 되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보다는 사실 그 해커로서 그 외국에도 사실 지금 유명한 해커들이 많이 있거든요. 스노든을 네, 대표로 해서 그런 해커들에 대한 그 동경심이 굉장히 있다 보니까 네. 직업적으로도 관심이 되게 높아요. 근데 그거에 마치 부응해 주듯이 관련 학과들을 이제 만들고 있었는데 그런 해킹하고 관련된 보안 관련 학과죠. 네. 그런데 사실 거기 들어가서 저도 직접 들어봤었는데 네. 대부분 거기 오는 교수들이 국정원에서 이제 일하던 사람들이 꽂혀서 들어간 교수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산학 협력이 확실하네요. 네, 특히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제가 건너건너 잘 알지만은 거기는 이제 MB가 이제 있었던 나의 모교다. 졸업한 모교이기도 하고 네. 거기가 이제 특별히 거기는 이제 그 정보 관련된 센터가 아예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양성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여론 조작에 사이버 여론 조작에 이용이 됐다는 거고. 고려대가 참 저는 안타까운 게 고려대가 어떤 학교예요. 그 광복군 출신의 김준엽 총장이 진짜 군사정부의 압제에도 직패 나서셔가지고 막아낸 그런 학교잖아요. 근데 이렇게 망가지나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고려대는. 청소년들의 꿈을 사실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고. 네. 그렇게 해서 그 200명이던 수준이던 그 사이버사를 1750명으로 확대하는 어우, 몇 배야. 쾌거를 이뤄내셨다고 해요. 8배 되겠네요, 8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김관진이 이런 식으로 명령을 직접 내려가지고 특정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런 거가 드러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보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키워주는 그런 일환, 지시에 의한 키워준 그런 거 화이트리스트죠, 쉽게 말하면. 네. 네, 그런 걸로 볼 수 있다,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김관진 해가지고 뭐 그 자기들끼리 이렇게 합성 막 멋있게 해가지고 뭐 안보 김관진 해가지고 이렇게 도는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우상화시키는 거죠, 김관진을. 근데 제일 기분 나쁜 게 불멸의 이순신 얼굴에다가 김관진 얼굴 넣었어. 사진 더러워. 뭐 이순신도 되고 뭐 태권브이도 되고. 그러니까 네, 좋은 거 다 갖다 붙였어. 진짜 네. 포토샵 가지고 못할 짓을 다 하고. 포토샵 이번에는 좀 잘 하던가요? 아니 포토샵 수준도 쓰레기였고. 이번에도. 예, 그래요. 신보라 청년 보수라고 자칭 일컬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수를 표방하는 수구의 정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결국 그가 있었던 단체가 그 소위 말하는 화이트리스트 그런 단체가 아니었나, 지원이 있지 않았나 해서 의혹을 받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한번 여러 사건을 버무려 가면서 얘기를 해본 것 같습니다. 참 보수라는 게 왜곡이 되는 것 같아요. 보수라는 게 과연 이들이 주장하는 게 보수인지 아니면 그냥
출세 기회주의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아직 뭐 확실히 나오지 않고 의혹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박근혜 정부한테 잘 보여서 돈을 받게 된 건데 화이트리스트면 근데 네. 탄핵에 페이스북에 바로 찬성입니다 이러면서 얘기하셨잖아요. 기회주의가 맞는 것 같아서 갑자기 네. 생각이 났네요. 네. 그걸 보면 약간 신보라가 맞아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그 얘기하는 것 자체를 보면은 신보라의 입을 빌었을 뿐이지. 네. 그러니까 말하는 주체는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네. 걸 보면 약간 신보라가 약간 능동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청년이라는 그냥 이름이나 외경 같은 거를 그냥 이용당하고 대신에 자기가 대가를 받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청년의 값을 그 정도로 매기는 사람이구나.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청년이라는 거는 뭐, 게다가 신보라 출신지가 광주광역시잖아요. 어. 얼마나 좋아요, 상징적으로. 네. 네, 광주에 사는 그 보수 청년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광주가 자기들에게 호의적인 동네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 그냥 말 그대로 꼭두각시? 딱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꼭두각시라 하더라도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겠죠. 좀 뭐 능동적으로 그러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예, 신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8년간 긍정적 평가 뭐 이런 아, 식으로 맞아. 해서 네, 그거,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사진이 많이 돌고 있었죠. 답을 제대로 못했었죠 거의. 네. 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그 사건 통해 가지고 침몰할 줄 알았던 사람이 계속 뒤에서 뭘 계속 이제 지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크고 커서 또 아니 상식적인 머리가 있으면 걔가 썼던 표현 있지. 머리가 좀 있으면 어떻게 MB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그 머리가 없는 거지. 좋대잖아요, 사대가. 4대강이 좋대? 네. 아, 그럼 4대강 옆에 살면 되겠네. 아니면 4대강에서 흐르는 물을 식수로 공급해드리고 생활용수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구만. 그때부터 뭐 머리 많이 쓰신 거죠. 그 새누리당이 어떻게 한 자리 해보려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죠. 네. 그 네. 노력 끝에 그래서 신보라의 출신 단체가 올해도 공기업 지원을 받아서 네, 민주주의 그렇죠.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 단체 이름이 이제 청년이 여는 미래라는 단체인데 네. 아, 이름도 참 그쪽 색깔이 묻어나죠? 네. 그러니까 막 청년, 막 청춘 이런 단어 쓰면 막 다 좋아 보일 거라고 생각하나 봐. 네. 근데 그 청년이 여는 미래가 2010년 천안함 침몰 때 네. 좌파 단체를 중심으로 대학가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거에 위기의식을 느낀 청년들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내세웠어요. 걔네도 그럼 테스크포스야? 그니까요. 아, 역시 좌파가 대학교 사이에서. 물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죠. 이웃집에서 난 불이 우리나라에 심각하게 안 옮겨 붙은 거 관리 잘 하셨습니다. 관리 잘 하셨는데 다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성과도 있고 또 문제점도 있고 오류도 있고 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과 이 관계 당국자들이 진솔하게 좀 국민한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계속 나오는 게 자화자찬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대통령의 말씀 중에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내가 대통령 하는 동안 2번 경제위기가 와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이요.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과의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자칭 청년 보수라고 일컬었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비례대표 공천까지 받아서 자유당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는 신보라 씨와 그가 속해 있었던 청년 보수라는 그런 이름을 걸고 있는 그 단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신보라 의원들은 이제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아. 대학생 신분으로 나왔던 토론쇼에서 그 100분 토론 아니었나? 100분 영호야? 토론이 누구한테 엄청 까였었는데. 예, 손석희 예, 제가 진행했었던 100분 토론인데요. 예, 하여튼 100분 토론에 나왔었죠. 아. MB 정부 그래서 뭐 유언비어를 내포했어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모인 건데 네. 이때 이게 신보라 의원이 대표를 맡아서 하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뭐 관제 데모 이런 걸로 통해서 뭐 돈을 많이 지원을 받았다는 네네. 네,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26일 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년이 여는 미래. 네, 바로 네. 이 그 청년이 여는 미래가 그 지금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탈북자 중에 이제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정 중에서 이제 청년층들이 생기고 이제 유입이 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분들에 대해서 민주주의 교육을 한대요. 어떤 민주주의?
그러니까 걔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다르니까. 그 교과서로 하겠네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심각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탈북민들을 어용으로 이용했었던 정황이 많이 드러났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 막 관제데모에 막 동원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다문화 가정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유권자층으로 성장을 할 거란 당연하죠. 말이에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안타까운 부분도 분명 있었던 것 같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경제 문제에서 또 이명박 대통령이 잘하신 것 중에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 또 외교적 분야의 어떤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원전 수주도 그랬고, 뭐 G20 정상회담도 그렇고, 또 원전 수주 같은 경우는 이제 40조 원을 이제 수주에 성공했는데 그 규모가 이제 86조 원이라고 하는 복지 예산으로 보면 반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또 외교적 분야에서 경제적인 성공을 좀 돌릴 만한 성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또 네.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보라님 외교 분야 성과 말씀하셨는데요. 기사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과대 광고였다는 거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UAE 원전 수출 이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자원 외교 한다고 그래서 다니면서 이상하게 다이아몬드 광고해갖고 공직자들이 투기나 하고 이런 사건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원개발 중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석유 이제 확보했다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받았다. 그런 내용이고요. 실제로 손대는 것마다 비용만 들었지 제대로 이루어진 자원 외교는 거의 없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요. 예. 그건 제가 좀 이따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을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자유당 그쪽 보수 수구들이 잘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정말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꼼꼼하게 지금 그런 식으로 밭을 다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밭을 딱 다져놨는데 뭐 김무성 같은 데가 들어가가지고 에이 외국인 노동자들 80% 줘도 돼 이러면서 에이, 그러니까 이 새끼들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 서로 말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한 머리로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머리가 여러 개인가 봐. 그니까. 어. 저희가 저번에 그리고 다뤘었던 한대포 있잖아요. 네, 한대포. 네네. 거기랑도 이 사람의 좀 비슷한 점이 있는데, 한대포 회장, 박성은 한대포 회장이 그 우표 만들어가지고. 네, 박정희 네. 우표, 박정희 네, 우표. 우표 만든다고 균형 우표. 그랬었잖아요. 예, 다카키 우표. 네, 그게 뭐 청년들의 뭐 그 여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청년의 미래도 사실 그런 청년의 여론을 대변한다는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네. 그 대표가 작년 3월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이제 국회의원을 딱 들어가는 그런 패턴이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한대포에서도 아마 똑같이 보여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주옥순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케이스잖아요. 국민의 그 의견을 대변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네.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비례대표처럼 그 어떤